정부가 처음으로 친환경 쌀 5천 톤을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인이나 취약계층에 친환경 쌀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쌀의 수요처를 넓혀 생산 농가의 판로를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의 약 75%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었고 저수지 4곳 중 3곳은 이미 내구 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지에서 창고 겸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농막의 신고 절차와 관리 규제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 농민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40곳의 이하 신규 취농자가 4년 연속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취농 보조금 정책 등이 젊은 층의 귀농률을 높이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식량 위기에 대비해 일정 물량의 양곡을 비축해 놓는 제도가 바로 식량 공공 비축 제도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쌀을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가격은 일반 벼의 특등 수준으로 매겨집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 쌀 5천 톤을 공공 비축미로 매입키로 했습니다. 공공 비축미로 일반 쌀이 아닌 친환경 쌀이 매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입할 때는 실제로 친환경 쌀인지 확인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매입 장소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식품부가 친환경 쌀을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기 시작한 건 군인이나 취약계층에게도 친환경 쌀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쌀 생산 농가들이 공공 비축미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입 가격이 일반 벼의 특등 수준으로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산 일반 벼의 특등 가격은 40kg당 54,300원. 일반적으로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20에서 50%가량 비싸게 팔리는 것에 비하면 농가에게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친환경 쌀의 상당량이 판로 부족으로 일반 쌀로 판매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입이 순조로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친환경버가 생산이 좀 정체되고 소비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친환경 벼를 생산하고 판로가 모자라서 일반 가격으로 매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확정됩니다. 다만 40kg 한 포대당 3만 원인 중간 정산금은 농가가 내놓은 달 말일에 우선 지급됩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쌀을 포함해 2018년산 쌀 35만 톤의 매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벼 품종 검정제 또한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이 아닌 벼 품종을 수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DNA 검사를 통해 품종 검정을 실시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내놓는 농가는 5년 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저수지의 약 75%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었고 저수지 4곳 중 3곳은 이미 내구 연한이 지나 그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전국에 있는 저수지 17,300여 곳을 진단한 결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1,022곳에 달했고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곳도 120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수지뿐 아니라 전국의 양배수장 8,200여 곳 가운데 44.4%는 축조된 지 30년이 지났고 용배수로 18만 6천 킬로미터 중 재해에 취약한 흙수로도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처럼 저수지와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저수지를 보수하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은 2017년 5,043억 원에서 2018년 4,600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물에 잠기는 논에 배수장이나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 개선 사업 예산도
내년 4천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2018년 배정된 예산은 2,78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쌀이 많이 남아 도니까 논을 활용해서 밭작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수 개선 사업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배수 개선 사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쌀 생산 조정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라도 배수 개선 사업의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염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된 저수지와 농업 기반 시설을 관리하고 보강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농지에서 창고 겸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움막을 농막이라고 하죠. 최근 폭염 등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민의 건강보호와 휴식을 위해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관련 규제가 달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의 경우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면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건축법은 임시창고를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 숙소이자 창고로 쓰이는 농막을 설치할 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법에서도 농막 설치를 자유롭게 인정하고 있는 데다 농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농막 설치를 위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농막 설치 규정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수세식 화장실 설치 허용 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들이 상충되고 지자체별로 신고 절차, 인정 범위 등이 제각각이고 농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농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귀농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시작한 신규 취농자를 조사한 결과 49세 이하인 사람이 4년 연속 2만 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7년 신규 취농자를 조사한 결과 49세 이하 취농자가 2만 7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귀농 열풍이 계속되면서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뒤 농업에 종사하는 신규 취농자 중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농수성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농업 부문 진출을 늘리고자 취농 전후에 지급하는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자금, 일명 청년 취농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청년 취농 보조금을 조성하고 도도 부현이 인정하는 농가계 대학이나 선진 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는 취농 희망자에게 최장 2년 동안 연간 약 1,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농업 종사자 수를 약 90만 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49세 이하의 종사자를 40만 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50세 이상까지 포함한 전체 신규 취농자는 55,670명으로 나타나 지난 2016년보다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전체의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다른 산업 분야로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층의 신규 취농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농업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재료를 살 때 안전한 유통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한 적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에서 구매자가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도 센서를 G마크 축산물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최용진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축산물 유통업체입니다. 학교 급식료로 나갈 생고기 포장에 한창 바쁜 모습입니다. 차곡차곡 상자 안에 담기는데 바깥엔 평소 보지 못했던 온도계 모양의 노란 스티커가 붙여집니다.
일명 신선 보관 온도 센서. 배송 과정에서 혹시 모를 온도 변화를 알려주는 겁니다. 고기는 냉장육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합니다. 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입고부터 출고까지 온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경기도가 식품위생관리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온도 센서는 1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실온에 3시간 정도 방치되면 빨간 줄이 나타납니다.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물질로 녹는 점이 11도씨 이상에서 반응하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특히 한번 나타난 빨간 줄은 다시 냉동 보관 등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도는 우선 도내 학교 급식으로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에 온도 센서를 도입하고 향후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G마크 축산물이 들어가는 1,800여 개 학교를 일단 시작을 해서 소비자께 가는 G마크 축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은 스티커 한 장에 변하지만 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신뢰도는 확실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최용준입니다. 농업계의 특별한 이슈가 된 인물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엔 사람입니다. 방송과 신문이 아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농촌과 농업 소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유해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최서영 기자가 제주에서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야속한 태풍 쏠릭이 많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노지감귤은 낙과와 상처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태풍 쏠릭의 피해 현장을 묘사한 글과 사진입니다. 마치 생생한 재해 현장을 담은 뉴스 같은 이 글과 사진은 보도된 기사가 아닌 SNS, 즉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이 페이스북의 주인공은 고병기 제주농협지역 본부장. 고 본부장은 농업 관련 콘텐츠는 물론 폭염, 가뭄, 태풍 등 시시때때로 변하는 제주 지역의 날씨 정보와 재난 피해 현장, 그리고 새롭게 탈바꿈한 농협은행 영업점의 소식 등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업무가 끝난 후 틈나는 대로 농촌의 소식을 공유한 지 벌써 햇수로 5년. 신문과 방송 등 기존 매체에 소식을 제보할 법도 한데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하고 이게 일부러 만나서 뭐 설명하는 것도 뭐 여의치 않고, 물론 이제 어떤 교육이나 또는 이제 뭐 회의나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공간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수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게 한 공간에서 이제 그 보거나 이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 SNS,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선호를 하게 됐죠. 고 본부장의 글에는 평균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누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항상 공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0~90%는 좋다고 이렇게 많이 반응을 해주시고, 또 일부는 이제 농협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의로 하는데 또 받아들이는 계층에 따라서는 또 그게 그 좀 왜 다른 쪽에 일은 안 하고 그쪽 하느냐 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걸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업무를 개선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고 본부장은 생생하면서도 정확한 농업, 농촌의 정보를 더 활발히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하면 이게 뭐 사양 산업이나 뭐 힘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농업의 순기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식량 안보라든지 또 도시 소비자들에게 그 정말 중요한 이제 식품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촌에 투자를 해도 정말 살만한 곳이다 해서 농업의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올리고 싶고, 농협은 이 공로를 인정해 고 본부장을 비롯한 2명의 직원에게 SNS 홍보상이라는 독특한 상을 수여했습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북농업기술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재배된 농작물 중 파프리카의 단위 면적당 소득이 1,642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인삼, 느타리버섯, 시설가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겉보리는 19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전북 진안군이 올해 공공비축 및 800kg의 대형 포대 수매 비율을 90%까지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안군은 2015년부터 농업인의 편익 증진은 물론 공공비축 매입 검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톤백뼈 수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매입 비율이 2015년 14.1%에서 2017년 65.5%까지 계속 증가했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11월 5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과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운영합니다. 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포획하는 반면 1인당 포획 수량을 제한해 남획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충남 천안시는 오늘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만 75세 이상은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만 6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